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이제 뭐, 오늘 저녁,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제 보복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이제 한 번씩 주고받았는데, 이란이 이제 드론하고 로켓포, 탄도미사일을 이제 날려서,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한 뭐 1조 이상의 돈을 하룻밤에 썼죠. 아이언돔을 가동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그 공격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좀 자제해달라. 확전되지 않게 반격을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종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뭐 조금이라도 그냥 무대응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예측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대량살상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란 나라가 물론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에 줬던 어떤 그 쇼크라고 그러나요? 뭐 예를 들어 뭐 영화 10개에서 나오는 것부터 배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어떻게 보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고대 이야기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실화 같은 얘기고, 또 이제 뭐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땅을 결국은 찾게 된 것도 뭐 요즘 같으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게 이제 요즘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말고는 어느 나라도 그렇게 실행할 수가 없죠. 그걸 또 이루어낸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고, 또 그 전에 그걸 또 촉발시키게 된 소위 얘기해서 뭐 홀로코스트 이런 것들도 근래에 지금 뭐 100년 전도 아닌 이야기잖아요. 100년이 뭐예요 지금 사실. 정말 근대의 동시대라고 볼 수도 있지. 그 동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관련된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인류 역사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에 참 많은 이야기거리를 주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6.1 전쟁이네 뭐 하면서 이제 2차, 3차 뭐 중동 전쟁까지 하면서 뭐 정말 싹쓸이로 뭐 화투로 얘기하면 싹쓸이로 이겨버리는, 그게 또 이스라엘의 또 전쟁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스라엘은 참 전 세계인에게 그 놀라우면서도 좀 신기한 그런 이야기거리를 많이 줬어요. 많이 줬는데, 뭐 서방의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상당히 착한 사람으로, 착한 쪽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쪽, 뭐 팔레스타인이네, 뭐 이집트네, 또 뭐 시리아, 뭐 근처에 있는 뭐 레바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아주 그냥 나쁜 편으로 나오죠.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주름잡는 유태인들이 어떤 그런 힘을 썼으리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만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이제 이란도 지금 무시무시한 나라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물론 알지만, 또 이란을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또 뭐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알면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죠. 뭐 이란 일단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우리가 페르시아라 그러면 뭐 영화 300에 나오는, 영화 300에서 정말 그 뭐 300 뭐예요? 그 스파르타 군인들이 결국 몰살을 당하는 그 대상이 크세르크세스인가요? 바로 그 페르시아고,
뭐 다리우스네 뭐 이런 분들도 다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302도 결국은 이제 아테네랑 싸우는 거죠. 그것도 이제 결국은 페르시아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아마겟돈이란다. 그 알렉산더 영화에 나오는 그 대상도 바로 페르시아. 그것도 이제 다리우스 대제인가요? 뭐 거기 왕이 나오죠. 그 알렉산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로 물론 거기서는 알렉산더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그 페르시아와 알렉산더의 대결, 그 동서양의 대결을 어떻게 보면 추락해 놓은 것.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약간 동양의 왕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스는 이제 서양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이제 국가로 돼 있어서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를 대표시키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요 맥락입니다. 여기 또한 이제 페르시아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얘기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 명언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반지에다 새겼다면서 뭐 왕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제일 중요한 얘기 한마디만 해달라. 신하한테 딱 하니까 신하가 반지에다 그걸 딱 새겨가지고 마음이 외롭거나 힘들 때 요것만 보십시오. 그래서 딱 뭐라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제 써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페르시아 얘기고. 물론 뭐 그 얘기가 뭐 솔로몬 얘기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다윗 얘기라는 얘기도 있고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얘기가 정설입니다. 정설이죠. 페르시아 왕. 이게 또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상당히 고대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줬던 뭐 소위 해서 이제 유산이 많죠. 뭐 조로아스터교 이런 것들도 페르시아고 또 뭐 그게 이제 조로아스터교라는 것이 사실 그 니체가 이제 뭐 또 관련이 돼 있잖아요. 니체가 관련이 된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페르시아를 떠나서 그 이제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또 아리안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리안족. 그래서 이 아리안족이라고 하면 여기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죠. 바로 이제 히틀러인데 이 히틀러가 이제 자기가 이제 독일 민족은 아리안족이다. 고대 아리안족의 후예다. 근데 그 고대 아리안족이 누구냐면 바로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이제 자기들은 이 게르만인들은 고대 아리안족이라고 해서 이란 그 다음에 인도가 뭐 전체 인도라기보다 인도 지역에 있는 인도인 그리고 이란 그리고 게르만 이 세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리안족의 후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풀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란하고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이란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페르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다 그래요. 이 아리안족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도라는 나라는 수학을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고 전 세계 중에서 회계사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제 인도하고 이란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답니다. 머리가 엄청나게 좋대요. 회계사들 이런 사람들 이란 사람들이 많고 전 세계 회계사들의 어떤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란하고 인도 사람이라 합니다. IT 업계에 상당히 많이 그 종사를 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근데 이란도 뭔가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다. 이런 것들 다 이란 사람들이 또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머리 좋으면 뭐 유태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태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머리가 좋은 쪽이 이란이나 인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유태인은 뭐 계산하고 이런 것보다 누굴 좀 속이고 뭘 좀 속이고 뭐 이런 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아인슈타인 이런 거 있지만 아무튼 뭐 이란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유태인만큼 뭐 대제국을 이룬 걸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2000년 전에 망해가지고 그 이후에 족적도 없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제국을 이뤘었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영토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또 이 독한 애들이냐면 우리가 1979년에 이란에 이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정을 깨부수고 팔레비 왕이라 그래서 왕정을 깨부수고 호메이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전 세계에서 신정 국가를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또 이란입니다. 근데 이 이란이 얼마나 독한 애들이냐면 79년도에 이제 혁명을 일으키면서 미국 대사관을 점령을 해서 444일 동안 미국 인질 50여 명을 데리고 444일 동안 억류를 해서
미국 애들하고 단판을 지으면서 질질 끌면서 1년 반을 인질을 억류하면서 협상했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 문화원 점령하고 옛날 우리도 미 문화원 점령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 점령해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인질들, 미국 대사관 직원들하고 거기 군인들, 여기 인질로 잡아가지고 444일 동안 데리고 가진 고문과 엄청 폭행도 하고 그랬겠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자행됐고, 또 많은 정보들을 또 입수하려고 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인질을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신문이 이루어지고, 그 신문에서 밝혀진 게 바로 뭐다? 예, 바로 모사드라는 정체죠. 그러니까 모사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사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첩보기관이 모사드라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이란 때문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이란이 아니었으면 이 모사드라는 존재 자체가 첩보기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르는 기관이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첩보기관은 다른 걸로 돼 있었고, 모사드는 원래 이게 소위 얘기해서 유령 같은 존재였는데, 그 모사드라는 존재를 밝혀낸 것이 바로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때 미 대사관 억류할 때 인질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하면서 밝혀진 게 바로, 왜냐면 거기 민간인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군인이라든지 어떤 첩보원들 이런 사람들이 잡혔었기 때문에 444일 동안 계속 신문을 한 거예요. 예,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문서 가지고 다 일일이 대조하고. 근데 결국 모사드를 찾아낸 게 그 문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문서 분석이 있죠. 그거 다 일일이 파쇄된 거를 다 연결시키라고 해가지고 그 인질들한테 계속 그걸 때려가면서 했겠지. 이렇게 맞춰라. 글자 맞추기로 해가지고 결국은 모사드라는 이름을 밝혀냈다고 해요. 아주 이게 비화 중의 비화죠. 사실 모사드가 그렇게까지 감추어진 조직이었는데, 그 모사드를 밝혀낸 것도 결국은 이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도 역사적으로 대단한 나라기도 하고 페르시아네 다 이런 것도 대단하고 다리우스 제대네 크리세스네 대단한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근래까지도 요즘 신정 국가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어디 있으며, 그리고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 444일 동안 미국 대사관 점령해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끝끝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한 나라도 바로 이란이라는 거지.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스라엘 모사드까지 밝혀내는 그런 나라. 한담하는 나라야, 그 나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죽도록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무슨 미국의 금수 조치, 석유 금수 이런 거 눈 깜짝 안 해. 우리는 굶어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라랑 이렇게 싸울 때 그 나라가 참을성이 부족하는 것, 군사력이 무섭거나 핵무기가 많고 이런 게 많고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페이션트, 참을성이 강하느냐. 저 사람들을 한번 건드리면 쟤네들 그냥 승부 날 때까지 참는다. 쟤네들은 끝까지 간다. 이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 애들은 우리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못 건드리잖아. 끝까지 참는다 이런 애들 못 건드리잖아. 말로 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 그게 바로 이란인 거예요. 이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봐도, 우리가 다른 중동 국가들은 같은 경우는 그냥 금방 이렇게 공습하고 비행기 때리고 이러면은 걔네들이 그냥 손들고 항복하고 6일 전쟁이네 뭐네 하면서 다 항복해버리고, 이집트가 특히 그렇게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은데, 이란은 왜 두렵냐면, 역대 역사상 봤을 때 미국을 상대로 444일 동안 그렇게 협상을 해온 것들도 그렇고, 이란 이라크 전쟁 7년 했어요. 7년 전쟁이 있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전쟁하면 죽기 살긴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너 죽네, 나 죽네, 이거야, 그냥. 그게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위판에 시아판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혼자 시아파인 나라가 또 이란이야. 다른 이슬람은 다 순위파인데, 우리는 순위파 싫다. 그러니까 원리주의. 이슬람 원리주의 혼자 하고 있는 나라가 또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로 따지면 우리는 제사를 제대로 하겠다. 정통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또 그렇게 지켜나가는 나라가 또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유대 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태인들도 이스라엘도 상당히 원리주의잖아요, 말하자면. 기독교 이런 거 절대 싫어하고, 예수 이런 거 인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구약성서만 믿고 이런 나라잖아.
그러니까 걔들도 그런 나라인데 이란도 기독교의 원리주의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슬람의 원리주의는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은 그냥 서로 죽기 살기야. 그러니까 너 죽을래 나 죽을래 이거야 그냥 서로. 나는 그냥 인정 못한다. 그냥 죽자 서로 같이 죽자 그냥. 다 죽자 죽어버리자. 이게 가능한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과연 이란을 상대로 차라리 러시아가 싸우면 싸우지. 이란하고는 너는 싸운다 생각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게 지금까지 이란이 전 세계에 보여줬던 그 깡다구, 그 근성은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만 다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골치 아픈 나라고 또 머리 좋은 나라고 민족 자체가 머리 좋은 민족이고 또 역사가 엄청나게 길고 이스라엘만큼 역사가 길고 또 근래에 또 그런 어떤 실력 행사를 또 보여줬고 이란 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럼 뭐 이스라엘도 1945년에 나라 세우면서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라를 세우는 어떤 그런 실력 행사를 보여줬고 1, 2차 중동 전쟁까지 다 하면서 보여줬듯이 이란도 보여준 거야. 뭐 혁명까지 하면서 팔레비앙 쫓겨나가고 친미주의자구나 팔레비앙이. 그래서 하면서 반미가 돼버렸잖아요. 지금까지 79년도 지금까지 계속 반미야. 그게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 건드리지 마라. 내 곤조 있다. 난 곤조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 얘기하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함부로 전쟁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걸 알 것이다. 이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보복 공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이 과연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이유가 바로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 이란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한번 첨언으로 드립니다. 왜 또 드리냐면 이게 사실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싸우면요. 이거 진짜 금융시장 붕괴돼요. 제가 봤을 때. 이란은 그냥 끝나는 나라가 아니야. 그냥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상당히 금융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 또한 상당히 무서운 어떤 변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란 문제는 어떻게 보면 건드리지 않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또 의견입니다.